안녕하세요. 인사이트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최근 한국 증시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공매도 재개와 그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25년 3월 31일 한국금융당국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금지했던 공매도를 다시 허용하면서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주식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개미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공매도의 개념과 역할, 한국 증시의 공매도 역사, 이번 공매도 재개가 가져올 시장 변화, 그리고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할 전략까지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공매도가 무엇인지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공매도는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전략입니다. 공매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차익 공매도입니다. 투자자가 증권사나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무차익 공매도입니다. 실제로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는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입니다. 공매도는 시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과열된 주식시장에 조정 기능을 제공하고 기업 가치가 과대평가되는 것을 막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과도한 주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또한 공매도 금지와 관련된 논란도 존재합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거품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합니다.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에 비해 개인 투자자들은 불리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번 공매도 재개는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공매도 재개에서 이전과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무차익 공매도 방지 강화. 법인 및 기관 투자자는 무차익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둘째, 대차거래 상환기간 표준화. 모든 투자자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기본 90일로 통일되었으며 연장을 포함한 총 상환기간은 최대 12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공매도 자금이 특정 종목을 장기간 압박하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셋째,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도입.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거래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무차익 공매도와 같은 불법 거래를 즉시 적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매도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넷째, 담보 비율 통일.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이 기존 140%에서 기관과 동일한 105%로 낮아져 개인과 기관 간의 형평성이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어려웠던 환경이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개인도 보다 쉽게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공매도 재개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매도가 다시 허용되면 특정 종목에서 하락 압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나 최근 급등한 종목들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공매도가 허용되면서 헤지펀드 및 글로벌 투자자들이 다시 한국 증시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개별 종목의 차별화가 심화될 것입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실적이 부진한 기업이나 거품이 띈 종목들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펀더멘털이 탄탄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개인 투자자들의 대응 전략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공매도가 허용된 환경에서는 변동성이 큰 종목보다는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실적이 안정적인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매도 세력이 집중하는 종목을 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 공매도 재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공매도 비율이 높은 종목을 주의해야 합니다. 공매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들은 공매도 비율이 높은 종목을 피하거나 공매도 잔고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우량주 중심의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에서는 재무 건전성이 높은 기업, 꾸준한 실적 성장을 보이는 기업, 배당이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손절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매도 재개 후 시장이 하락할 경우 무조건 보유하기보다는 손절 가격을 미리 정하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공매도, ETF와 같은 해지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의 영향을 줄이고 싶다면 공매도 관련 ETF나 변동성 해지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매도 재개 이후 한국 증시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첫째, 공매도 재개 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실적에 따라 개별 종목의 차별화가 심화될 것입니다. 셋째, 개인 투자자들은 신중한 투자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공매도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공매도 재개가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중요한 경제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